자, 안녕하십니까. 김도형 대표입니다. 자, 소리 확인하고 승부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주 아빠님 안녕하세요. 자, 소리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확인은 1. 요즘 아침 시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왜 이렇게 많아졌지? 원래 안 했었는데. 정말 희한하네. 진짜 안 했었는데. 이공주 아빠님 소리 확인 감사합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오늘 요즘에 아침 시험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사실 저밖에 없었었는데 그러네요. 시청자 수가 확 줄었어요. 별로네요. 자, 어쨌든 오늘 우리는 또 수익을 보러 가겠습니다. 자, 2023년 확실한 수익의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송고시황 제목은 FOMC와 CPI를 앞두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명을 좀 드릴 것이고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전일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은 약간 바뀌었어요. 폼이 약간 바뀌었어요. 다우가 0.29%, S&P 500이 마이너스 0.07포인트. 그러니까 그냥 보합이에요, 보합. 나스닥 같은 경우가 약보합. 마이너스 0.43% 정도 하락을 했고, 러셀, 중소형 지수가 1%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약간 혼조세적인 측면을 보여줬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WTI 원유 선물 가격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전일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에 대한 하락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대한 좀 리스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미소은행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면 전일 우리나라 반도체에서 뭐 TSMC라든지 이쪽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눌림은 나타났어요. 내 계좌 빨간불님 안녕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적인 측면을 많이 보여주진 않을 것 같고요. 전일 시장에서 이게 조금 특이할 만한 것은 원유 가격이 다시 80불대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점, 81.42불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가격 계속 여기요. 계속 80불, 지금도 80불. 그래서 복글머니님 안녕하세요. 이 가격에 대한 저항을 뚫고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에 대한 시장 흐름에서는 아직까지는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높기 때문에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발표를 하겠죠. CPI에 대한 발표와 FOMC 의사록 공개에 대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분기가 아니라 하반 3분기 정도까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마디로 금리 동결을 하느냐, 금리 동결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만에 하나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한다면 25bp 정도 인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작년 말 12월달 FOMC 회의에서 우리 파월 형아가 얘기했던 것에 대부분 금리 인상을 대부분 반영을 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따라서 금리가 인상을 하던 인상을 하지 않던 간에 시장에 대한 충격이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특히 우리나라 금통위가 어저께 열리면서 금리를 동결시켰죠. 그럼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시키면 약간 미국과 한국에 대한 금리 차가 조금 크게 나타나다 보니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좀 나타날 수가 있다. 그게 어디로 지금 피력되고 있느냐? 바로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에 대한 변화가, 이 차이가 그걸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1.830
일봉으로 보면 올랐다가 쭉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15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100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105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빠졌어. 그런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지금 1320원이거든요. 약간 어이없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달러 금리, 미국 금리와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에 대한 현상 때문에 이런 괴리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대장은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가 대장인데 에코프로 하나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47만 5천원. 뭐? 지금 77만 원인데 47만 5천 원? 굉장히 소신 있게 레포트를 냈는데 시장에서 그걸 어떻게 반영을 할지에 대한 것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피스윙님 안녕하세요. 민물장관님 안녕하세요. 야, 이걸 증권사 레포트대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니,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이 슈팅 부분이 조금 부담이 좀 많이 되긴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격적인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기간적인 조정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나타나면서 밑으로 꼬라박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리를 유지하면서 이제 미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하다라고 봐요. 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늘을보자님 안녕하세요. 해피스윙님 안녕하세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하나증권에서 나온 레포트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주식은 2030년에 대한 성장 동력까지 끌어와서 밸류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분석에 대한 내용을 감안한다면 3년에서 길어야 5년 정도까지밖에 못한다 라고 하는 포인트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2027년도에 대한 실적까지만 감안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본다라고 해도 하면 지금 에코프로에 대한 상승이 약간 설명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에코프로 BM이 얼만큼 단단하고 굉장히 잘 짜여져 있고 성장 동력이 상당히 좋은 이런 회사임을 강조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급등한 거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다. 이것이 이번에 나온 레포트의 가장 주요 포인트입니다. 행복가득님 안녕하세요. 하지만 저는 사실 과열이라고 하는 것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바라고 있는 거예요. 가장.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품이 거치는 시기에 대한 포인트를 잘 잡아야만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사실 에코프로 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 신소재, LNF 등등 안 오른 애들이 없어요. 추가적으로 2차전지, 셀, 소재, 장비 등등 할 것 없이 모두 다 움직임이 상당히 나이스하게 나왔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 전일 시장에서 조금 특이할 만한 것은 자동차 쪽이에요. 어저께 장 끝나고 놀면 뭐하니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현대공업인데 시간은 거의 상한가를 갔어요. 시간에. 이게 이제 현대차 그룹이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 투자에 대한 것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전기차와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나이스하게 나타났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구형테크도 9.91% 정도 상승을 한 그런 상황이죠. 추가적으로 뭐 대원화성 뭐 이런 애들에 대한 상승까지가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니즈를 그동안에 대한 움직이지 못했던 것을 조금 보답을 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슬기로운 주식생활님 안녕하세요. 따라서 지금 현재 뭐 모트렉스, 대우부품, 아진산업, 현대공업 뭐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굉장히 치열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입니다. 시도500님 안녕하세요. 이것이 여기에 대한 성장 동력이 실질적으로 매출이 꼽히기 때문에 자금이 몰리고 과열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역행하지 말고 시장에 순응하는 자세로 시각을 넓히셔야 됩니다. 오늘 시장은 수요일이죠. 생각 외로 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로봇 종목인데 뭐 기사가 나온 거니까요. 기사가 나온 거니까 좀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T로보틱스가 1.5조 추가 수준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하나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오면서 주저리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자율이동 로봇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저께자로는 295억 수주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는데 SK온 관련된 부분이야. 한마디로 2차 전지 수송 자율주행 로봇 관련된 수주를 따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게 중요한 것은 한 개 라인만에 대한 수주권입니다. 따라서 SK온에 대한 생산 라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라인 T로보틱스에 대한 협약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에 대한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저희 가족분들에게는 T로보틱스가 지금 노란통 링크를 하나 올렸네. T로보틱스가 이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 SPG는 LG전자, 뉴로메카는 뭐 포스코, 뭐 한화, 뭐 이쪽이고, 인탑스 삼성. 이게 뭐 짝짓기가 돼요. 까메언니 안녕하세요. 고스트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다물 해서 이게 애들이 이게 짝짝꿍들이 굉장히 많이 맞아. 그런데 SK그룹이 거의 빠졌어요. 뉴로메카가 CJ인가 그렇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수주권으로 직접적인 수주권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으로 저는 보고요. 이게 SK온 납품, SK온이 아직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SK와에 대한 수주 계약.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SK온으로 납품 수주권이다라고 한다면 SK그룹 입장에서는 T로보틱스에 대한 것을 인수하거나 그러니까 지분을 인수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참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로봇 섹터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로 그동안에 좀 쉬었던 애들에 대한 상승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SCI에 대한 지수 편입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그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추가적인 내용은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K 배터리 말고 K 충전기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미국 시장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죠. SK 시그넷이 올해만 3,000대 설치를 하고
보조금에 대한 것까지 맞물려서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관련주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대장은 디스플레이텍, 휴맥스 홀딩스, 모트렉스, 원익 P&E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약간 실질적으로 실적적인 부분이 아주 타이트하게 많이 늘어나는 그런 섹터는 아니에요. 그런 테마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 외로 윗꼬리를 좀 많이 답니다. 윗꼬리를 많이 다니까 매매를 하시거나 트레이딩을 하시든 바이앤 홀딩을 하시든 이 종목들에 대한 흐름은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레포트 상향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요 포인트는 어쨌든 간에 기준을 잡아야 돼요. 2차 전지가 기준이 아니라 전기차 시장에 대한 확대가 기준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장 대응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직 뭐 동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점쟁이처럼 막 맞추기는 좀 그래요. 그런데 시장은 요 근래에 들어와서 계속 오전장보다 오후장에 대한 흐름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리스크적인 측면은 뭐냐? 내일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선물 시장 이런 것들을 싹 다 포장을 해서 안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또 한 번 수익의 길을 달려가셔야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입장하시고요. 무료 노란톡 입장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 방송을 보시고 제 가족분들, 그리고 저희 진짜 가족분들, 저희 NTN 가족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계좌, 그리고 직장, 그리고 가정에 수익 가득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가자 외치고 송호시장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가자.